안녕하세요. 라이프 에너지 연구소장 박사 김미선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곳 중에 하나가 손인데요. 무언가를 만지고 들고 잡고 조이고 기술자들이나 농사를 짓는 분들이 손의 피로를 많이 호소했는데 요즘은 컴퓨터 키보드나 마우스의 과다 사용으로 사무직이나 게임을 좋아하는 청소년 사이에서도 손의 피로를 호소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손목 터널 증후군의 손과 손목의 통증 완화 및 예방을 위한 혼자서 하는 셀프 손 마사지입니다. 우리가 손을 쥐었다 폈다 하고 손을 뒤집기도 하는 이런 모든 손의 동작은 손이 그 역할을 하지만 손이 할 수 있도록 힘을 제공하고 방향을 바꾸게 하는 중요한 근력의 원천은 바로 전완, 하박이라 하는 아랫팔의 근육들이에요. 손동작에 따라 전완의 안과 밖의 근육들의 힘이 작용이 바뀝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하면서 느껴보시지요. 한 손으로 전완을 가볍게 감싸고 주먹도 쥐어보고 펴보고 손가락을 펴서 손끝을 안으로도 해보고 밖으로 꺾이게도 해보고 손의 방향을 안과 밖으로 돌려보기도 해보세요. 전완의 여러 근육들의 움직임을 느끼실 겁니다. 우리 피부 속 안에 위치한 근육의 그림인데요. 화살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수근관인 손목터널 인대입니다. 왼쪽 그림이 손등 쪽의 아랫팔 근육이고 오른쪽 그림이 손바닥 쪽 근육들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그림이 겉에 있는 근육 속에 있는 심부 근육입니다. 각각의 연두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부분을 보세요. 전완의 근육들이 인대로 연결되어 손가락과 연결된 것이 보이시나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쳐있는 손을 풀어줄 때 손만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전완까지 같이 풀어줘야 합니다. 이번엔 노란 동그라미가 표시된 부분을 봐주세요. 대부분의 근육들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나요? 보이시죠? 팔꿈치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이나 손목을 다치면 처음에는 손상된 부위가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팔꿈치로 전이되어서 팔꿈치 통증이 유발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위팔의 근육들과 팔꿈치에서 만나서 어깨로도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다 보니 다친 부위의 초기 관리가 안 되면 나중에는 어깨까지 아프게 됩니다. 손의 구조는 지난 시간에 손목 터널 증후군 손과 손목의 통증 완화 스트레칭 편에서 소개했지만 다시 한번 연계해서 알리고자 합니다. 손의 구조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손가락의 뼈, 인대, 건, 근육, 신경, 혈관 등으로 분포되어 있는데요. 왼쪽의 그림이 손등의 모습이고 오른쪽의 그림이 손바닥의 모습입니다. 손등 측을 한번 보세요. 손등 측에는 살색으로 보이는 뼈와 하얀색의 인대, 노란색의 신경, 파란색의 정맥혈관이 보이시죠? 손등 쪽에는 근육이 없고 동맥혈관이 없습니다. 오른쪽의 손바닥의 구조를 보면 엄지와 새끼손가락 쪽에 근육이 도톰하게 있고 엄지와 가운데 손가락이 연결하고 있는 근육도 보이시나요?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이 수근관이라는 손목인대입니다. 파란색 정맥혈관을 제외하고 손목인대 안으로 동맥혈관, 인대, 신경들이 지나가는 것이 보이지요? 손목인대가 터널처럼 작용해서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목인대가 아플 때 손목터널 증후군이라고 해요. 손목터널이란 손목에 넓은 팔찌를 두른 것처럼 터널처럼 생긴 인대를 말해요.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 이 터널이 좁아지거나 또는 터널을 통과하는 힘줄 등의 구조물이 두꺼워지면서 이곳을 지나는 경추 2, 3, 4, 5번에서 내려오는 정중신경이 압박을 받아 신경이 담당하던 엄지손가락부터 네 번째 손가락까지 저림과 아픈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걸 손목터널 증후군이라고 해요. 목 디스크인지 손목터널 증후군인지 판단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를 알려면 전문의와 꼭 상담하셔야겠죠? 어쨌든 저는 손목터널 증후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겠어요. 손목터널 증후군은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 끝이 저리고 아픕니다. 심할 경우 감각에 이상이 생기고 엄지손가락의 힘이 약해져 젓가락질이나 물건을 잡는 등의 행위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밤에는 손가락 끝에 저림 증상과 통증이 더 심해져 손을 털어주거나 주물러줘야 통증이 가라앉습니다. 대부분의 손목터널 증후군의 원인으로는 과도한 손목 사용을 꼽습니다. 게다가 질환명에 손목터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 손목 통증이 없으면 손목터널 증후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나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 반복적인 손가락 사용으로 인해 손가락이 피로해져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손가락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손목터널 안에서 힘줄에 마찰이 생기는데, 반복적인 마찰로 염증이 생기고 부어서 신경을 압박해서 손가락이 저리는 거죠. 일부이긴 하지만 목 디스크 증세와도 유사합니다. 손목터널 증후군으로 의심되면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또는 통증의학과가 관련해 병원에 내원해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발병 원인과 증상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서 초기에 치료하면 약물이나 주사요법으로 가능하지만, 호전이 안 되거나 이상 증세가 있을 때는 수술적 치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손목터널 증후군의 경우 통증은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손목터널 인대 안팎, 옆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엄지와 검지의 손가락 저림 증세가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손의 피로는 손등으로 오기보다는 손바닥에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손목터널 증후군을 호전시키거나 피곤한 손을 풀어서 손목터널 증후군이 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혼자서 하는 셀프 손 마사지를 하려고 해요. 손목 통증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손을 쉬게 하는 게 기본이죠. 그 다음 찬물찜질, 스트레칭, 마사지 등이 좋고요. 그래도 손을 써야 할 땐 테이핑이나 압박붕대, 보호대 등도 도움이 됩니다. 찬물찜질은 물수건을 활용하거나 얼음찜질도 괜찮지만, 화장실 다녀와서 손 씻을 때 찬물을 틀어서 손목에 10초 정도 이렇게 흐르는 물에 해주면 통증 완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손 마사지를 준비했어요. 혼자서 하는 손 마사지인데요. 이 마사지는 스포츠 마사지처럼 근육 마사지가 아니라 근육 마사지와 임파를 자극하는 마사지가 혼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도를 너무 세게 깊게 들어가지 않는 게 포인트고요. 강도가 너무 세지 않게 하는 이유는 강하게 들어가면 염증 반응이 확산이 되어서 오히려 호전을 방해한답니다. 자, 영상을 따라 같이 해보실까요? 네, 지금부터 손목터널 증후군을 예방하는 마사지, 손 마사지에 대해서 할 겁니다. 자, 여러분은 저를 보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오른손잡이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거울 보듯이 바로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왼손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인대가 이렇게 팔찌처럼 둘러져 있어요.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할 건데요. 자, 이 부분이 바로 손목터널 인대인데요. 네, 네 손가락으로 손을 받쳐주시고요. 자, 엄지손가락으로 안쪽부터 이렇게 꾹 눌러서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 너무 세게 누르는 건 아니고 인대 부분이니까 피부만 돌지 않도록 조금 더 중간 정도로 이렇게 풀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대를 풀고 나면 이번에는 그 다음으로 피해서 이렇게 돌려줍니다. 회전시키면서 마사지를 해줄 거예요. 어디까지 해줄 거냐면요, 팔꿈치 부분까지 쭉 해줄 거예요. 이렇게. 네, 여기도 이렇게 감싸면서 풀어주고, 감싸면서 이렇게 풀어줄 겁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하시면서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손목터널 증후군인데 왜 손목하고 손만 풀어주면 되지 전완까지 풀어주고 그러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손을 움직이는 부분은요, 이게 내가 쥐었다 폈다 아니면 움직이게끔 하는 이 손가락의 힘의 원천은 봐도 어디냐면요, 이 부분이에요. 이 전완이라는 이 부분이 바로 힘을 쓰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자, 이번에 팔꿈치까지 다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팔을 뒤집으세요. 뒤집은 상태에서 아까 마찬가지로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해줄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래요? 네,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합니다. 네, 여러분이 보기 쉽게 이렇게 할게요. 네, 이렇게 감싸서
어디까지? 아주 손목 인대 부분까지 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다시 한번 손을 뒤집어서 이번에는 자, 손등 부분을 해줄 거예요. 이 부분은 근육이 없고 인대만 있기 때문에 아까 이 부분 할 정도처럼 너무 강하지 않게끔 해줍니다. 자, 어떻게 손을 이렇게 감싸서 엄지손을 감싸줍니다. 네, 감싼 상태에서 이렇게 지그시 눌러줘요. 지그시. 네, 그리고 한 마디쯤 남겨줬을 때 꾹 치아 짜듯이 눌러.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꾹꾹 눌러주시고요. 치약 짜듯이 이렇게 끝에서는 네, 자 가운데 손가락도 꾹꾹 눌러줍니다. 치약 짜듯이 마지막에서 자, 네 번째 손가락도 꾹꾹 눌러줘요. 네, 네. 자 새끼 손가락은 이렇게 감싸서 할게요. 이렇게 해서 꾹꾹 눌러줍니다. 네. 자, 새끼손가락까지 했으니까 이번에는 손 뒤집어서 손바닥 부분을 할 거예요. 가운데 부분, 이 부분부터 가운데 손가락부터 먼저 할게요. 자, 여기는 엄지손, 뭐, 새끼손 보면 어때요? 여기 근육이 도톰하게 있잖아요. 그쵸? 또 피로가 어디에 많이 쌓인다 그랬어요? 손바닥 부분에 많이 쌓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 조금 더 아까 손등보다는 강하게 할 겁니다. 자, 꾹, 여기서부터 꾹꾹 가운데 부분 눌러줄게요. 네. 끝에서는 이렇게 쭉 치약 짜듯이 해주시고요. 자, 네 번째 손가락 네, 해서 치약 짜주듯이 쭉. 자, 두 번째 손가락도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오, 자, 마지막 새끼손가락 네, 해주고, 자,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위치를 바꿔서 해볼게요. 아니 또 이런 분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까는 엄지 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했는데 왜 손바닥은 이렇게 해요? 네. 바깥쪽부터 하셔도 상관없고 엄지 쪽부터 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중앙 쪽부터 해주는 거는 이 부분 쪽에 피로 물질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먼저 풀어주고 가기 위해서 했어요. 자, 이번에는요, 다 했으니까 스트레칭을 한번 해줄게요. 자, 손바닥 전체를 내 손으로 이렇게 감싸서 쭉 해보세요. 왜? 어디가 당기시나요? 손도 당기지만 바로 이 부분도 많이 당기시죠? 자, 그 다음에 엄지손 쪽을 이렇게 당겨줍니다. 네,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가운데 손가락 부분을 이렇게 쭉 당겨주세요. 하나씩, 이제 손가락 부분 하나씩 해주겠습니다. 자, 네 번째 손가락 쭉 당겨주시고요. 두 번째 손가락 쭉 당겨주시고요. 새끼손가락 쭉 당겨주시고요. 마지막 엄지쪽 한 번 더 쭉 당겨주시고요. 가볍게 털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손가락이 어떻게 마사지가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 손바닥 한번 보세요. 제 손도 한번 보시고요. 와, 순환이 돼서 네, 뻘겋게 됐어요. 오, 순환이 네. 이제 일하러 가도 될 것 같아요. 다 풀려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잘 풀리셨나요? 네. 힘들 때마다 손에 통증이 좀 있을 것 같다. 통증이 좀 있다 할 때마다 마사지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아픔 없는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